반등하려고 꼼지락꼼지락거리고 있는 비트코인에 관련된 소식을 들고 오늘도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기분 좋게 오늘 일단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 어제 파월 기자회견 이후로 올랐다가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었었는데요. 다행히도 오늘은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59,212달러 6만 달러 탈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2,997달러. 주말 동안에 과연 알트코인들 순환 펌핑이라고 하긴 그렇고 반등이라고 봐야 되겠죠. 순환 반등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대를 해보며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반가운 소식, 그닥 반갑지 않은 소식들도 있었는데요.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로 공포 탐욕지수 같은 경우는 드디어 공포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탐욕에서 공포로, 아직까지 극단적 공포는 아니지만은 공포로 전환이 되었다.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BNB 파리바게뜨가 생각나는 BNB 파리바,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으로 알려져 있는데 블랙락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대량 투자는 아니고요. 소액, 은행 기준으로는 껌값이라고 볼 수 있는 41,684달러치를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마트 시식코너에서 음식 한번 맛을 보듯이 비트코인 현물 ETF 한 조각 베어 물었다. 자, 그래도 투자를 하는 것이 어디겠느냐. 앞으로 더욱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야 될 것 같은데 블랙락 같은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블랙락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 같은 경우는 최근 인터뷰에서 향후 몇 개월 내에 국부펀드, 연금펀드, 기부금펀드 등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확신은 없지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는 이어서 말하기를 비트코인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시작되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으며 비트코인에 대한 자금 배분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논의가 모아지고 있다. 연금, 기부금, 국부펀드, 보험사, 기타 자산 운용사, 패밀리 오피스 등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기관들은 현재 조사 및 연구, 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는 교육적인 관점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뛰어들어야죠. 기관 등등. 블랙락 같은 경우는 화려한 말발을 앞세워가지고 더욱더 많은 자금들이 비트코인에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어제 드디어 블랙락 현물 ETF에서 순유출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어제 살벌하게 비트코인 현물 ETF로부터 자금이 빠져나갔는데요. 그거를 생각해 봤을 때 비트코인 그래도 정말 잘 버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무려 5억 6,370만 달러가 순유출 되었습니다. 블랙락 현물 ETF에서 3,690만 달러, 피델리티에서 무려 1억 9,110만 달러, GBTC에서 1억 6,740만 달러가 털려나갔습니다. 야, 반감기 후까지 수요가 이어질 수 있다면 공급 충격 나올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반대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관련해가지고 크립토 퀀트의 세 가지 분석 차례차례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퀀트 같은 경우는 기고자 맥디가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 비트코인 대규모 캐피출레이션, 매도 혹은 항복 시그널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는 바닥을 찍지 않은 것으로서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극단적인 숏 포지션이 보여지지 않고 있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가지고 캐피슐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은 저점 매수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어가지고 지금 현재 장외 거래에서 비트코인 잔고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크립토 퀀트의 수석 분석가는 말했습니다. 자, 공급과 수요 관계를 알 수 있는 데이터가 바로 장외 거래 데스크의 비트코인 잔고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비트코인이 73,000달러를 달성한 이후부터 잔고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즉 파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현재까지는 2022년 11월 이후 최대 수준까지 늘어난 상황. 그 말인 즉슨 비트코인 73,000달러 달성 이후에 계속해서 수익 실현이 나왔다라는 것인데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비트코인 수요가 발생을 해야 가격이 올라갈 것인데 그렇다면은 장외거래에 잔고, 비트코인 잔고 감소가 시작됐을 때부터 비트코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장인 쭈기용 대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이번 하락, 이 하락 덕분에 신규 비트코인 고래들 매입가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왔다. 즉 고래들이 물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맥스 페이는 가격대는 5만 1000달러 정도로 바닥을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지금부터 깔짝깔짝 들어간다 할지라도 고래들, 세력들보다 더 낮은 가격에 비트코인을 매입하게 될 수 있다. 그런 기회는 흔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비트코인 하락세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채굴자들에게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회복하지 못한다면 올 여름 채굴자들은 다시 한번 위기를 맞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한편 비트코인 이번에 불장 끝났다 아니다를 두고 많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분석가들은 아니다, 지금 강세가 아직 살아있는데 뭔 소리냐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타이탄 오브 크립토 떡상충 분석가 중에 한 명인데요. 일단 비트코인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 실망하긴 이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외에 유명 분석가 중에 피터 브렌트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봤을 때 매우 일반적인 강세장 지속 차트다라고 하면서 강세가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했습니다. 댄 크립토 트레이드 같은 경우도 일봉 차트상 RSI가 30을 기록했을 때마다 저점 매수 찬스가 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다음과 같은 차트 분석을 공유했습니다. RSI 30이었을 때 매수했더니 상승, 30이었을 때 매수했더니 상승, 그런 사례가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보시면은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추가적으로 좀 더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매수 구간이긴 한데 가격이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발생하느냐 마느냐는 다음을 통해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분석가마다 약간 기준이 다르긴 한데 59,600달러 회복하지 못하면은 패닉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글래스노드의 수석 분석가는 밝혔습니다. 59,600달러가 무슨 자리냐면은 단타자들, 비트코인을 보유한 지 155일 미만의 단타자들의 평단가가 59,600달러다라고 하면서 해당 자리를 회복하지 않으면은 손절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경고를 한 것인데요. 차트상으로 봐도 지금 이런 식으로다가 추세 안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대에서 6만 달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소식들이 여러 차례 나온 바가 있었는데요. 저스틴 벤의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상승, 하락을 피하고 상승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61,184달러 위에 올라와가지고 안착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될 수가 있겠다.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달러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 정에 맞고 지금 흘러내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달러. 이대로 쭉 꼬라 박히기를 바라야 될 것 같은데요. 유명 분석가는 아니지만은 한 분석가는 암호화폐 시장의 테더 도미넌스 차트를 공유하면서 해당 정에 맞고 테더 도미가 떨어질 경우, 즉 테더로부터 자금이 암호화폐들로 흘러들어갈 경우 반등이 나오게 될 수 있다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어서 몇몇의 유명 분석가 맥겐비트시, 사토시 플리퍼, 포세이돈, 그리고 무로 등등은 어제 기준으로다가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바닥을 찍었다라면은 6만 달러 위까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상승 추세가 지친 기색 혹은 무너진 그런 기미는 보여지지 않고 있으며 주봉 기준으로다가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다. 과거에 주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 200% 정도 쐈었는데 벌써부터 상승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비트코인이 지금 다시 한번 저항 위로 말아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말아 올리기만 한다라면은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59,600달러에서 61,000달러 사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 위까지 올라가서 안착할 수 있다라면은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은 아니지만 인간 지표 분석 피터 시프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이다라는 차트 분석을 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비트코인이 바닥 찍었다 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반농담이긴 합니다만은 피터 시프가 이 비트코인 바닥을 찝어내는데 또 기가 막히거든요. 인간 지표로서 그가 비트코인 비방하는 글을 올릴 때마다 그 자리가 바닥이 돼가지고 비트코인이 상승했었던 적이 정말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인간 지표가 맞아 떨어질 수 있기를 바라보고 이어서는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스트래러지가 비트코인 기반 DID 플랫폼을 발표했습니다. 이름은 마이크로스트래러지 오렌지. 해당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기관들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DID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다음으로는 한때 페이스북, 메타에서
리브라 프로젝트에 참여했었다가 망하고 나서 얘는 비트코인 개발에 전념하고 있는 데이비드 마커스는 최근에 AI 상에서 비트코인이 기본 화폐로다가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AI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가운데 바로 이 비트코인이 화폐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에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알트코인들에게는 기분 좋은 소식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분석가 마이클 반데 포페 같은 경우는 비트 도미넌스가 정점에 달했을, 즉 고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알트코인 대비 비트코인 페어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 사토시 차트들이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알트코인 대비 비트코인 페어가 반등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자금 순환이 시작됐음을 시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비트코인으로부터 자금들이 흘러나와가지고 알트로 들어가게 될 수 있겠다. 인컴 샤크 같은 경우도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면 당연히 알트코인들이 수혜를 볼 수가 있겠다. 최근 하락에서 비트코인 대비 알트코인들이 잘 버텨주는 모습이 목격이 됐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53.795%까지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대로 쭉 빠져주게 된다면 알트코인들이 힘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각도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공유할 만한 알트코인 차트가 있나 해서 돌아봤는데 아직까지 알트코인 관련된 차트는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엘리지 분석가 같은 경우는 아테나 ENA가 해당 박스 위 저항까지 올라와가지고 안착할 수 있다라면은 대략적으로 84센트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될 수 있을 것이며 마찬가지로다가 페페 밈코인인데요. 지금 밈코인도 그래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마찬가지로 해당 박스 구간 아래로 페페가 내려오지 않는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는 판테라 캐피탈이 톤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투자 금액은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많은 투자금과 기대를 받고 있는 톤코인 생태계 확장 및 개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한은행이 헤데라 해시그래프의 스테이블 코인 스튜디오를 활용해가지고 송금 파일럿을 완료시켰다라는 소식 나온 데 있어가지고 마지막으로는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금투스에 관련된 소식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 코인 커뮤니티에서 누가 올리는 것을 보고 퍼온 것인데 보시면은 지금 화면 같은 경우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인데 보시면은 금투세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네요. 이제는 뭐 저도 특별한 말은 하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실시가 되면은 실시가 되는 것인데 일단 이게 확실시 되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국내 투자자들 중에서는 올해 암호화폐 포지션을 완전하게 정리하는 분들이 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뭐 물린 사람들 같은 경우도 정리하지 않으면은 내년에 손절 치게 되면 세금을 또 내야 되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암호화폐 대량 매도가 예상이 되는 가운데 한국에 있는 세력들 같은 경우도 포지션들을 정리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 공제마저 세금 공제마저 5천만 원까지 늘려주지 않는다라면은 국내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또 매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날릴 수 있는 도박을 우리가 차단했다라고 하면서 자화자찬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반대로 암호화폐를 통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한데 또 하나의 사다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씁쓸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도 뭐 일단 끝까지 봐야 되겠죠. 계속되는 업데이트 전해드릴 것을 말씀을 드리며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토마토 채널 힘내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재생 및 클릭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